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 가끔씩 하죠. 이때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 표준, 우리가 막연하게 표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내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불안을 느끼고, 또 반대로 그것과 비슷해 있다면 상대적인 만족감이 커지는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특히 50, 60 세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2018년 미래에셋 언태 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를 요약한 겁니다. 이 미래에셋 언태 라이프 트렌드 2018년 조사 보고는요, 지난해 즉 2017년 12월에 50, 60 세대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겁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50, 60 세대의 삶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5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50, 60 세대의 삶인데요. 이 5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부모은행. 부모은행, 짐작하시나요? 부모은행, 부모가 은행이랍니다. 두 번째, 더블케어. 양육과 관련되는 건데 더블케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하네요. 이거죠. 원격 부양, 원격 치료는 들어봐도 원격 부양은 또 처음 듣네요. 황혼육아, 황혼육아는 조금 짐작이 되죠. 황혼육아 어떤 의미일까? 너뚱이를 낳았다는 뜻일까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정말 재미있는 5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핫한 이 키워드가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이 동상이몽은 1번에서 4번까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조금 흥미진진하면서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은행입니다. 이 부모은행은 부모가 돈 주머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ATM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다. 그 역할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부모 10명 가운데 9명은 다 큰 자녀, 즉 성인들에게, 다 큰, 사실 용돈을 주지 않아야 하는 그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은행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과거에 경제적 지원을 했다 또는 현재 경제적 지원을 했다, 이것을 통틀어서 과거에는 한 34.2%가 경제적 지원을 했고, 아직도 절반이 넘는 분들, 50, 60 세대에서 절반이 넘는 분들이 다 큰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50대는 뭐 94.1%가 과거에 경제적 지원을 했거나 지금 현재도 경제적 지원을 했다. 50대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열의 7명, 70%네요. 아무래도 50대에서는 아직 대학생 자녀도 있겠죠. 대학생 자녀들에게 아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60대로 넘어가면 현재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에 3명 정도,
29.5%입니다. 60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다 대학생 자녀가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했거나 50대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제적 지원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 종합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87.5% 즉 약 10명 가운데 9명은 다 큰 자녀에게 돈을 주었거나 지금도 돈을 주고 있는 비율이 10명 가운데 5명 50% 정도는 지금도 돈을 주고 있다. 5060 세대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 은행에서 어떤 돈을 줄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대학생 자녀가 있다 하면 조금 이제 교육 관련해서 학자금 등등을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활비도 주고 있다. 일종의 용돈이죠. 생활비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학자금과 생활비를 같이 주고 있는 이 비율이 거의 뭐 45.5% 전체의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같이 주고 있다. 이런 비율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학자금만 주고 있다라는 비율은 8.3%. 학자금만 주고 있다는 것이 의외로 아주 소수다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 학자금은 누가 감당할까? 자녀들이 본인이 직접 감당하는데 학자금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또한 이게 생활비만 주고 있다라는 비율은 18.3%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다 큰 자녀, 성인의 생활비만 주고 있다라는 건데, 자, 생활비만 주고 있다라는 것과 조금 전에 학자금만 주고 있다는 것이 맞물리죠. 자, 생활비만 주고 있다라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생활비만 지급받고 있는 이 자녀들은 자신의 학자금 대출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이 학자금만 그래서 학자금만 지원받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학자금만 지원받는 자녀가 8.3%, 즉 10명에 1명 꼴 정도는 학자금만 지원받고 있는데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벌어서 쓴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생활비 학자금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는 자녀들은 세대가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5060 세대에서 비율이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생활비만 주고 있다는 비율이 18.3%, 학자금만 주고 있다는 비율이 8.3%. 합하면요. 이것을 합하면 45, 55, 65 45, 55, 65, 60, 한 60 정도, 68, 약 한 60, 한 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0명에서 한 7명 정도는 지금 현재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10명에서 9명은 과거도 이제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10명에서 7명 정도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즉 5060 세대의 절반 정도는 다 큰 자녀의 생활비와 학자금도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자금도 지급하고 있다. 반대로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은행에서 조금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가난한 부모일수록 더 많이 줍니다. 가난한 부모일수록 돈의 절대액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즉 부자 부모들이 좀 이제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100만 원을 주는데 가난한 부모가 200만 원을 준다, 이 뜻이 아니라, 이 가난한 부모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적죠. 소득이 적은 그 소득의 비율,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다 큰 자녀에게 주는 비율이 더 높다, 이 뜻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까지로 이제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소득 1분위,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2, 3, 4, 5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것이고요. 왼쪽으로, 즉 소득 1분이 왼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낮다라는 뜻인데, 이 소득 1분이, 즉 이것을 이제 가난한 부모라고 표현하면, 이 가난한 부모 쪽에서는 21%, 자기 소득의, 부모 소득의 21%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소득이 높은 이 5분위 쪽에서 보면 10% 정도, 5분위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그 소득의 10% 정도만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가난한 부모일수록 재정이 더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모은행 가운데,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그죠? 예를 들면 매월 단위로 생활비와 학자금 이런 등등의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목돈입니다. 목돈 보면 평균 목돈 지원액,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액 및 평균 목돈 지원액인데요. 평균 목돈 지원액. 가구별 5060 세대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액은 평균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구당 성인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한 금액은 5,847만 원 정도, 약 32.8%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진 금융자산 가운데 3분의 1은 자녀에게 목돈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돈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결혼할 때 등, 또 주택을 구입할 때 등등, 자녀 또는 전세, 이런 주택 전세나 마련을 위할 때 또는 결혼할 때 이런 큰 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지급하는 이 평균 비용이 부모의 금융자산 한 3분의 1은 목돈을 지원한다. 부모가 가진 금융자산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자, 이 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딸보다 아들에게 집을 사줍니다. 아직도 우리 정서가 그렇죠. 아들 중심이죠. 아들 중심이니까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사주고, 딸이 결혼할 때는 상대방 쪽, 사돈 쪽, 사이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집을 사준다. 그 남자가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정서가 지금도 아주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아들에게 집까지 사주었는데 며느리에게 대접은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사이는 집을 제공받지 못했는데, 장인 장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사실 사이가 살갑게 더 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왼쪽 표에 보면 이 34.4%가 나오고 또 16.5%가 나오는데, 기혼 자녀 성별에 따른 목돈 지원 비율입니다. 즉 기혼 남성, 기혼 여성이 있는데, 기혼 남성의 경우는 34.4%가 목돈을 지원을 받았고,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불과 16.5%, 즉 남성보다는 남성의 절반 정도만 부모로부터 여성은 목돈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들은 이 성인 다 큰 애들한테 돈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성인 자녀가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인 자녀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5060 세대가 67.5%, 열의 7명입니다. 즉 성인 자녀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다 생각하는 것이 열의 7 정도니까 대다수 그렇게 생각한다. 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더 많습니다. 비율이 76.2%. 즉 열의 8명 정도는 8명 가까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요.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가운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열에 10명에서 7, 8명에 달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월세에서 출발하는 자녀와 전세에서 출발하는 자녀와 내 집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녀는 사실은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월세로 출발하는 자녀, 결혼 생활을 전세 주택에서 출발하는 자녀, 내 집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녀는 엄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죠? 돈을 축적해 나가는 이렇게 시기가 훨씬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의 이런 정서는 현실적이다. 아주 지극히 현실에서 바탕하고 있고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가운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내 돈이 있다면 목돈이든 뭐 생활비든 지원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듯 합니다. 지극히 이제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자, 도와주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하다. 자녀에게 굉장히 돈은 중요하다. 경제적 지원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죠. 현실적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르죠. 다르는데,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네요. 성인 자녀 지원에 있어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자녀 및 부모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를 했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을 물어보았는데 열의 7명, 즉 71.4%는 다 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도 다 커도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도 성인이므로 이제 다 컸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열의 9이에요. 열의 9명은 자녀가 다 컸으니까 돈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 다 큰 애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너무 희생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좀 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88.9%, 열의 9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는요. 마지막 질문. 성인인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자녀의 자립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열의 8명, 79.9%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열의 8명 이상이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열의 8명 이상, 거의 9명 정도는 절대다수는 다 큰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그런데 현실은요. 이 부모들은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는 거죠. 행동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참 이게 사랑이죠. 어찌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정, 논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정은 또 지갑이 열리는 거죠.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보다는 엄마 쪽에서 이게 훨씬 모성이 강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말 부모들의 은퇴 문제와 자녀의 경제적 지원 문제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부모들의 은퇴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재정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런데 바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갈등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는. 왜? 아내는 우리들의 노후보다도 자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생각이 다르죠. 남편은 아니야. 우리 은퇴가 재정이 해결되는 것이 자녀들을 길게 보면 돕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이 간혹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들은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5060 세대의 자녀 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심각한 상반된 모순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5060 세대의 삶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고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더블 케어입니다. 더블 케어는 바로 이 이야기죠. 5060 세대의 3분의 1은 부모와 자식에게 끼어 산다. 즉,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부모 은행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해야 하고 절반 이상, 또한 동시에 그 부모, 5060 세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플러스 간병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더블 케어인데 5060 세대 가운데에서 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플러스 심지어 간병까지 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 또는 간병을 하고 있는 비율은 62.4%. 즉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부모 부양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더블 케어 비율은 34.5%. 즉 10명 가운데 약 서너 명 정도는 부모도 부양해야 하거니와 다 큰 성인 자녀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이 5060 세대는 돈을 모을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자신의 은퇴를 준비할 여유가 있다 없다? 없는 이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더블 케어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트리플 케어 이야기도 나옵니다. 트리플 케어는 내 부모, 내 자식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모자라서 이 손자녀 유모차도 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리플 케어인데 이 더블 케어 가정 중에서 트리플 케어 가구 구성 비율은 보니까 트리플 케어는 5.6%네요. 총 39가구. 그죠? 더블 케어 가구 가운데 트리플 케어를 하고 있는 가정은 5.6%, 39가정이다. 야, 이거 정말 돈, 시간, 체력 다 바닥이 나겠죠. 부모 모시랴. 성인 자녀 경제적으로 케어하랴. 더구나 또 손자녀 유모차 또는 우유값까지 주고 있다면 정말 이 트리플 케어 하는 부모님들, 첫째, 어쨌든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은 어떠하든 간에 정말 대단하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더블 케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더블 케어 가구 중에서 손주 양육 경험자의 손자녀 그러니까 더블 케어 가구 중에서 손주 양육 경험자니까 트리플 케어죠. 이 경험자의 손자 양육 참여에 왜 손주를 양육을 참여할까? 바로 이거네요, 그죠?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하게 도와주려고 열의 4명, 39.7%입니다. 또 자녀가 양육을 전담하는 게 안쓰러워서 12.7%,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7.9%. 이 정도입니다. 또 이제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해서 7.9%.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주를 돌봐주는 것으로 마음의 빚이 아닌데 그 정도 키웠으면 사실 빚의식, 자녀에 대한 빚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블 케어 가구 중에서 손자 양육 경험자의 손자 양육 참여 비율을 보면요. 정리해보면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하게 도와주고 39.7, 자녀가 양육을 전담하는 게 안쓰러워서 12.7,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7.9,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해서 7.9, 이 다 합치면 40, 50, 60, 거의 한 70% 가깝게는 열의 7명 정도는 자녀가 안쓰러워서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바로 자식 걱정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확인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결국 우리는 이제 재정인데
자신의 재정적 행편에 무리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었지만 당장에 부모 본인의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은퇴 준비가 우선순위 급선무인데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이렇게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있다.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여건보다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5.4%, 45.4%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케어 푸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케어 푸어. 우리가 하우스 푸어 들어보셨죠?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담보대출, 하우스푸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케어푸어. 이제 뭐 성인 자녀, 부모, 심지어 손자녀까지 케어하는 그 비용 때문에 자신은 가난해져 있는, 자신의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있는 이 케어푸어가 45.5%다. 내 여건보다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50, 60 세대의 비율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내 여건보다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는 것 같다. 또 나의 여건보다 무리하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5060 세대 가정도 35.2%네요. 그죠? 35.2%.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내 여건보다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5.2, 45.4 평균하면 뭐 한 40% 정도는 내 여건보다 무리하게 자녀를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신의 노후조차, 그래서 이어지는데 자신의 노후조차 제대로 문제 준비하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 생각하는 것은 이 케어푸어 여부에 따른 노후 준비 인식 수준을 보면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가 57.4%입니다. 케어푸어 중에서. 자, 비케어푸어 가운데 즉 이 자신의 여건보다도 경제적, 부모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조차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또 52%입니다. 즉 케어 비용 때문에 내 행편보다 조금 부담스럽다, 케어 비용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5060 세대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를 통틀어서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노후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이 케어에 대한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답답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원격 부양입니다. 대부분은 부모를 따로 모시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통 이제 자기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함께 모시고 있는 경우가 특히 도해지의 생활에서는 쉽지가 않죠. 시골 같으면 또 모를까. 근데 시골에서도 대부분 또 비록 시골이지만 도회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를 같이 모시지 않고 따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비율이 87.9%, 약 19명 정도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고, 반대로 12.1%, 10명에 1명 정도는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조사 결과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격 부양이다. 같이 살고 있지 못하면서 떨어져 있는 비율 10명에 9명 정도는 원격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현재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 현재 따로 사는 노부모의 향후 주거 계획은 앞으로도 같이 살 생각은 없답니다. 앞으로도 같이 살 생각이 없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69.8%는 향후에 앞으로도 본인 부모를
모시지 않을 계획, 즉 집에서 같이 모시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것이 이제 통틀어서 보면 69.8%, 약 10명에 7명 정도.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형제 자매의 집에서 모실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가정도 15.7%고요. 이것이 조금 형제 간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형제들끼리 언론에서 부모를 직접 모신다고 할 때는 서로 다 이제 자기 입장을 많이 기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불편하고 저쪽 동생네 또 형님네는 넉넉할 거야. 또 오빠네 또 동생네는 또 넉넉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또 갈등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보면 또 우리가 요즘 뭐 실버타운 요양시설 비율도 뭐 요게 제일 많네요. 그죠? 31.2%. 아무래도 이게 이제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원격 부양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얼마를 지불할 수 하고 있을까? 이것들이 참 많이 궁금하죠. 다른 사람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얼마나 줄까 이 이야기인데 부모에게 매월 평균 36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린다. 이 가구가 약 20.7% 정도이고요. 또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다. 이것이 또한 23.9%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경우 합하면 44.6%, 열에 뭐 5명 정도는 그렇게 생활비 또는 용돈을 드리고 있다. 전혀 하지 않는다. 또 뭐 나머지 이제 28.4% 정도는 비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반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7%, 즉 10명에 3명 정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당장에 여유가 없어서. 또 한편 이것을 정말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지 다른데 뭐 아까 이게 자녀들 케어 이런 것을 먼저 지출하느라고 그러니까 지출의 우선순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각자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 원격 부양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뭐 지금도 현실적으로도 같이 그 부모는 나이 많은 5060 세대의 그 부모들을 같이 케어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부양하는 것이 전반적인 대다수의 인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키워드인데 이게 항원 육아예요. 항원 육아가 너뚱이를 뭐 50대, 60대 때 너뚱이를 봤다는 뜻이 아니라 손자녀, 그죠?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항원 육아라 그러는데 이 5060 세대의 절반 이상은 손자녀를 돌보고 있거나 돌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양육 경험, 그런 돌본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가정은 48.9%에 불과했고 손주를 양육해 보았거나 지금 현재도 손주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0%가 넘네요. 그 가운데 현재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정은 열의 3가구 정도, 열의 3명 정도, 27.1%에 해당되는데 양육 기간은 그렇다면 얼마나 되었을까? 과거에 손주 양육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분들은 평균 한 20개월 정도를 양육했고 현재 손주를 양육하고 있다는 분들은 현재 평균 32개월이니까 뭐 3년 가까이 되죠. 양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직장생활 젊은 친구들 힘들죠. 다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케어 어렵죠. 또 뭐 어린이집 등등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나니까 맡기는 것도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자녀 양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등등에 대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 보육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보육 정책과 지원이 잘 이루어지면 이 50세대의 분들이 조금 더
본인들의 노후 준비에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손자녀 양육비, 손자녀를 이렇게 케어할 때 양육비를 받는 경우, 이거 조금 민감한 경우죠. 3분의 1만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눈치가 보여서. 보면 이 항원 육아에 대한 양육 수고비 수령 실태를 보면 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34.9%,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아예 받지 않는다라는 비율도 37.5%더 많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27.6% 정도로 가장 적은 비율인데요. 비정기적으로 받는다, 받긴 받는데 비정기적으로 받는다. 자녀들이 이런 경우는 좀 없으면 좋겠어요. 띄엄띄엄 주는 경우. 그죠? 가능하면 띄엄띄엄 주는 것도 조금 월 나누어서 정해진 금액으로 좀 드리면 어떨까? 왜 띄엄띄엄 주면 괜히 받는 손도 좀 그렇고 뭔가 이제 공식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부모들의 정서에서는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뭐 띄엄띄엄 준다고 어쨌든 주어야 된다고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또 부모들도 그렇게 차라리 정해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줄 거라면 매월 뭐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매월 또박또박 달라. 이것이 조금 정서적으로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얼마를 줄까? 이것 한번 볼게요. 양육비 지급 평균을 보니까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랍니다. 오호, 100만 원 초과도 있네요. 열에 한 가정 정도, 9.4% 정도는 100만 원 초과 양육 수고비를 100만 원에 초과해서 받는다고 하고, 가장 많은 비율이 보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38.5%입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는 32.3%, 30만 원 이하도 10가정 가운데 2가정 정도 19.8%, 즉 이제 항원 육아를 하고 있는 세대들에서 그 가정에서 5060 세대 한 20% 정도는 3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양육비는 그 자녀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이 내용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자녀들의 경제적 형편 보아서 또 양육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또 기준점이 평균이니까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은 뭐 양육비를 받든 어쨌든 참 그 돈을 뭐 생활비, 부모 본인들의 생활비로 다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껴 쓰죠. 또 그렇게 해서 남으면 또 이 손자녀를 케어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또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꼭 기억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받은 돈은 그것이 아픈 돈입니다. 아픈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넉넉히 드리세요. 넉넉히 드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 그 돈이 전달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키워드,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동상이몽이냐면 부부 사이에, 남성과 여성 부부 사이에 동상이몽입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 뭐 경제적 지원, 부모에 대한 부양 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동상이몽,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동상이몽이 결과적으로 항원 이혼으로 이어지는 그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한 경우, 만약 집에서 우리의 부모, 5060 세대의 부모를 직접 간병한 경우 주 간병자, 결론을 보면요, 여성은 자신의 부모를 자신이 간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성 입장에서 왜 친정부모, 이 자신의 부모를 자신이 본인이 간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남성은 자신의 부모조차 배우자가 간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성은 자신의 부모, 자기 친정부모는 자신이 간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자신의 친정부모를 간병해 주겠다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신의 부모조차 배우자가, 즉 남자는
그 아내, 즉 여성의 부모는 장인 장모는 당연히 자기 아내가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부모조차 배우자, 자기 아내가 간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동상이몽의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여성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부모도 자신해야 되고, 남편의 부모도 자신해야 되고, 그렇게 남편은 생각하고 있다. 그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노부부를 집에서 간병한 경우 주 간병자는 여성 응답자는 당연히 7열에 7은 자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성 응답자의 65.3%, 즉 남성 응답자의 7명 정도는 자기 아내가 해야 된다. 자신의 부모를. 여성 응답자는 7명 정도, 열에 7면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의 첫 번째 갈등, 노부모,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문제 첫 번째 동상이몽의 갈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항혼육아 문제입니다. 이제 항혼육아도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남성들은 남녀가 동등하게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 명도 안 돼요. 열에 10명에 한 명도 안 돼요. 8%. 그죠? 8%. 주로 보면 여성이 전담해야 된다. 손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여성이 전담해야 된다. 절반 이상입니다. 또 여성이 주로 하고 배우자가 일부 보조해야 된다. 이게 33.5%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거의 85.1%니까 거의 10가구 가운데 9가구 가까이는 여성 중심의 항혼육아도 책임이 있다. 정말 다 똑같이 나이 들잖아요. 똑같이 나이 드는데 여성의 허리는 점점 휘어집니다. 휘어지니까 조금 전에 이제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도 완전 여성 쪽으로 집중되어 있죠. 손자녀 양육, 육아에 대한 것도 여성 쪽에 집중되어 있죠. 이러니까 여성 쪽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불만이 점점 이제 쌓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히 자녀에게 부양, 자녀의 손자녀 이런 항혼육아, 손자녀를 돌봤을 때 노후에 자녀에게 부양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5060 세대 남녀 인식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자녀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항혼육아도 해주지만 나는 자녀에게 나의 노후 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간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대다수예요. 자녀들에 대한 내리상한을 해주면서 이 자녀들로부터 지금의 부모 5060 세대가 보상을 받는다. 어떤 나의 노후나 또 간병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남성은 84.5, 여성은 76.2, 즉 열의 8가구는 8명은 지금 이렇게 자녀를 도우지만 그 자녀로부터 자신은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간병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은 정말 이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끝까지 부모들은 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자녀들은 끝까지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정말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숙명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성인 자녀를 케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반대로 현실적인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들의 노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 질문도 했네요. 그동안 내가 지원해 준 것을 봐서라도 자녀가 나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또 항혼육아로 손자녀를 돌봐 주었기 때문에 조금 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가운데 남성은 비율이 좀 적습니다. 46.4. 여성은 비율이 좀 높네요. 57% 정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녀에 대한 경제적 기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높다. 돌아보면 또 제 주변에서도 보면 어른들 보면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케어, 집착, 정서적인 집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관심이 남편보다는 더 많다. 그렇게 느끼는데 또한 동시에 여성이 그로 인한 반대급부도 남성에 비해서 남편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표들을 가지고 이제 토탈 정리해 보면 바로 동상이몽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아내를 짝사랑한다. 남편은 아내가 좋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내는 자녀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자, 남성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를 바라보는 비율이 59%, 열의 10명에 6명은 배우자를 바라보는데 여성은요. 여성은 10명에 한 30%, 3명 정도만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를 바라보는 비율은 남성은 26%에 불과한데 여성은 54%나 2배 높습니다. 심각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아내를 점점 더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데 정작 아내는 남편보다는 자녀를 바라본다.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부모에 대한 부양 또 항원 육아에 대한 이런 책임들 등등에서 여자가 피곤해지는 거죠. 그죠? 피곤해지면서 또한 이 보상을 계속 나를 이렇게 내몰고 있는 남편보다는 차라리 내가 케어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자식 쪽에 대한 자녀 쪽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여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족 중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편보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 중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 남자는 내 아내야, 즉 배우자라고 답을 한 사람이 10명의 64.7%, 즉 한 6, 7명 정도는 가족 중 내 아내가 가장 나에게 행복을 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은요. 즉 반대로 아내는 10명의 33.8%, 10명의 한 3명 정도만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여성은 자녀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48.8%, 약 50%에 가깝죠. 여성의 절반은 남편보다는 내 자녀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반면 남자들은 자녀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10명에 한 2명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남편은 아내를 계속 바라보는데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죠?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쳇말로 남자의 첫 번째 여자, 또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이렇게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설문으로 현실적으로 정리되어진 통계가 아닌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자료인데요.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 동상이몽이 이어집니다.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남성에게 물었더니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75.1%, 즉 10명 가운데 7명, 8명은 내 아내다.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했는데 반대로 여성은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답을 하는 응답이 6명에 못 미칩니다. 5명 절반 넘네요. 그죠? 반면 이 내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32.2%의 32.2% 정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남편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13.6%에 비하면 무려 2배 반 정도로 아주 높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남자에게 가장 큰 보물은 아내인데 그러나 여성에게 가장 큰 보물은 남편보다 자식이다. 자, 이게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들어가는 거죠. 중요하다고 할 때. 근데 앞서서 살펴봤지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아내는
아내들은 남편보다는 자식을 남편보다 더 순위를 높이 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큰 보물은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 가장 의지하는 사람 보면 남성은 뭐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남성은 가족 중에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74.9%, 10명 가운데 7, 8명은 아내를 가장 의지한다 하는데 여성은 10명 가운데 한 5명 정도 넘는 55.2%만이 남편에게 의지한다. 이것 또한 경제적인 요인들도 있겠죠. 특히 여성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장 의지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조금 전에 앞서 보았던 행복하다, 누구에게 행복을 느끼냐 이 비율,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아내만 바라보는데,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외면하고 자녀를 쳐다보고 있다. 이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동상이몽.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100세 시대가 기정사실화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낀 세대라고 하는 이 5060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직접적인 당사자인 부부관계도 점점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눈 이야기,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가 꼭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요소들로 우리의 앞으로 5060 세대의 행복을, 은퇴 이후의 행복을 채워나가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돈 파는 가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뭐 궁금하거나 도움받기 원하시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